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 케이스의 44번째 강의 최신 기출문제 14회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 기출문제 풀이가 처음이시거나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이론 수업과 반전 특강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14회 저희 힘차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부터 진행하죠.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수강료가 1000만, 10만, 20만 이상이네요.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입니다. 여기 수강료 있죠? 네, 요거로 기준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럼 범위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으로 가셔서 수강료 척화 선택하시고요. F4 꼭꼭 눌러주시고 이상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서식에 가셔서 굵게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다 하셨으면 저희 이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1작업 시트를 복사하셔야죠. 자,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이 작업에 B2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열 너비 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를 보시면 분류가 0이거나 개강 1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분류랑 개강 1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B13에 붙여 넣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0회죠. 네, 0회를 복사하셔서 분류 밑에 붙여 넣게 해주셔도 되고요. 쓰셔도 됩니다. 그 대신 쓰실 때는 오타 없이 잘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강 1은 2024년 8월 15일 이후입니다. 근데 이거 나죠. 그러니까 한 칸 내려 쓰셔서 2024년 8월 15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조건에 따라서 강의 코드 강좌명 수강 인원 수강료를 복사하신 다음에 B18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본문에 꺼서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구급 다른 장소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목록 범위 맞는지 봐주시고 조건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고 복사 위치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없음을 하고 보통 6이네요. 네, 이렇게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페인트 통해서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표서시에 가셔서 보통 6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작업 피벗 테이블이네요. 자, 1작업에 가셔서 범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를 해주시고 3작업에 B2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강료비 분류별 강좌명의 개수와 수강 인원의 평균이죠. 행열 갑입니다. 자, 그러면 수강료를 끌어다가 행에 놓으시고요. 분류를 끌어다가 열에 놓으시고 강좌명을 끌어다가 갑에 놓으시고 수강 인원을 끌어다가 갑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인원 꼭 찍어서 갑필드 설정에 가셔서 평균 하시고요. 수강 인원 뒤에 글씨가 없으니까 이렇게 안 쓰셔도 되겠네요. 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강료를 그룹화 하셔야죠. 자, 여기 적칸 찍으시고요. 우클릭하셔서 그룹 가신 다음에 자, 문제를 보시면 시작값은 1이고요. 그 다음에 끝값은 300000. 그 다음에 단위값은 이렇게 해서 0 하나 더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그룹은 끝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류를 정렬하셔야죠. 분류를 플라워, 바느질, 공예 이렇게 하셔야겠네요. 자, 여기 클릭하셔서 내림차수 정렬 이렇게 하셔서 여기 순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옵션에 가셔서 레벨 있는 셀 범위 가운데 맞춰 체크, 그 다음에 빈 셀에 별 3개, 그 다음에 유형의 필터에 가셔서 행위 초각계를 해제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3, 4번이 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글씨 바꿔주세요. 분류하시면 되고, 여기는 수강료 단위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짝 넓혀주시고, 이렇게 갑 부분 잡아주시고요. 가운데 정렬, 심표 스텝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갑이 틀린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저희 기출문제 10회 이상 풀으셔서 빠르게 정리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가겠습니다. 차트는 여기 1작업에 가서 보시면 대바늘 인형이니까 여기 강자명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강인원과 수강료, 수강인원과 수강료 이렇게 되시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수강인원과 수강료. 자, 그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세로 막대 해주시고요. 차트 어떤 거 빼셔야 되죠? 바느질과 플라워니까 공예 두 개를 빼시면 되겠네요.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행렬 전환하시고 공예에 해당되는 이거 제거, 그 다음에 제거하시고 행렬 전환, 차트 이동 가셔서 새 시트의 제4 작업 하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변경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요. 이장 시트 이용하셨고 4작업 하셨고요. 레이아웃 3회 여기 레이아웃 3 하시고 스타일 1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역 서식은 홈에 가셔서 굴림 11 질감은 파랑 박엽지죠. 서식에 가셔서 채우기에 가셔서 질감 파랑 박엽지 해주시고요. 안쪽 선택하시고 흰색 배경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목 쓰시고요. 자, 제목을 지우시고 써주세요. 제목 입력하시고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굴림 글자 크기는 20 굵게 해주시고 흰색 해주시고 서식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검은색으로 테두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강료를 표시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시면 막대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수강료를 표시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식은 세모 요 선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페인트 톤에 가셔서 표시에 가셔서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하시고 세모 크기 10으로 자, 그 다음에 레이블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자, 선택하고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차트 디자인의 요소 추가에 레이블에 가셔서 바깥쪽 끝 이렇게 하셔서 여기 레이블을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금선 선 사이 파선이죠. 눈금선 선택하시고 서식에 가셔서 대시에서 파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을 바꾸겠습니다. 자, 축을 선택하시고 윤곽선에서 검은색 해주시고요. 가로축도 선택하시고 검은색 보조축도 선택하시고 검은색 해주시고요. 축값을 보셔야죠. 축값은 0부터 40까지 5명씩 네, 됐고요. 여기서는 0부터 28만까지 7만씩이니까 값이 틀리죠. 네. 숫자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0부터 28만까지 7만씩이니까 숫자를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 누르고 나오셔서 값이 잘 변경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례명을 변경하셔야죠. 가로 되어 있고 세로 되어 있으니까요. 차트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선택하시고 편집하신 다음에 수동으로 써주세요. 작성하시고 확인 누르셔서 잘 변경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은 나중에 그리고요.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이제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셔서 간격 너비를 75 하셔서 통통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서식에서 도형에 가셔서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안에 글씨 써주세요. 글씨 쓰시고 면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입니다. 글자 크기는 11, 글씨 색은 검은색, 배경은 흰색으로 가운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노란 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네, 되셨습니다. 자, 틀린 사항 있는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저희 계산 문제로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함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강인원입니다. H14셀을 선택한 강좌명에 대한 수강인원. 강좌명에 대한 수강인원이죠. 강좌명에 대한 수강인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V로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그 밸류 찾을 값은 여기 H14셀. 참조 범위는 강좌명에서 수강인원.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5 하시면 되고 정확한 값 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셔서 여기에 대한 수강인원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가장 빠른 개강일 날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민입니다. 여기 개강일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빠른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민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개강일을 쭉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 이 날짜가 아니고요. 이렇게 일반으로 보이고 숫자로 보인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간단한 날짜로 꼭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플러워 강좌 개수입니다. 정의된 이름 분류를 이용하시는 거고 뒤에 개자 붙여주시는 거고 카운트 if 함수죠. 자, 이 뜻은 이 중에서 플라워가 몇 개 있냐 못 찾으시는 거죠.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카운트 if 함수. 카운트 if 함수는 조건 범위 조건이죠. 조건 범위는 이 중에서 조건은 플라워 이렇게 하시면 되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수식 입력들 뒤에 찍으시고 연산자 하신 다음에 큰 따옴표 개자 그 다음에 엔터 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바느질 강좌의 평균 수강 인원 내리마셔서 정수하시는 거고 뒤에 에버리지랑 라운드 다운이네요. 바느질 강좌의 수강 인원이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뒤에 에버리지 함수.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는 분류부터 수강 인원까지. 자, 그 다음에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필드는 4, 조건 범위는 분류, 바느질.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뭔가 값이 나왔을 거고요. 뒤에 에버리지를 자르셔서 그 다음에 R자 누르셔서 라운드 다운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고 밑에 찍으시고 예시를 보시면 정수죠. 그러니까 0 하시면 되겠네요. 0 하셔서 정수 만들어 주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인기 강좌입니다. 수강 인원이 30 이상이면 별 하나, 그 외에는 공백을 하시는 거네요. 여기 수강 인원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돌아가셔서 I 누르셔서 if 함수. 자, 첫 번째 칸에 논리식 세우셔야죠. 논리식은 수강 인원이 30 이상이죠. 30 이상이면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칸으로 가는데 저희 별표니까 특수문자는 미음 한자입니다. 미음 한자 누르셔서 별표 선택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공백이니까 큰 따옴표 두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확인하시고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시고요. 서시업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강 인원의 첫 글자가 1이면 50,000원, 2이면 52,000원, 3이면 55,000원. 주어진 함수는 추저랑 레프트 함수입니다. 여기 수강 인원의 왼쪽에 한 글자가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값을 주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L자 누르셔서 레프트 함수. 첫 번째 수강 인원 선택하시고 왼쪽에서 한 글자.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레프트 함수를 자르셔서 그 다음에 C자 누르셔서 추측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써주셔야죠. 1자리는 50,000원. 그 다음에 2자리는 52,000원. 그 다음에 55,000원. 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동 채기로 내려주시고 서시업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이제 문자는 가운데 해주시고요. 숫자 부분만 오른쪽 해주시고 쉼표 스타일 누르셔서 이쁘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양한 문제를 정리하시면서 풀어본다 라는 느낌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시고요. 실수 없이 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